아내분들과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삶에서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시절은 다 그랬으니까 너가 이해해라, 그래도 너희 부모님 같은 부모님 없다,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지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아마 이미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특히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소비를 정말로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조그마한 갈등이나 싸움까지도 피하고 싶어서 항상 바짝 긴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고 지쳐있게 될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내가 남편에게 싫은 게 있더라도 말을 잘 못하고 참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참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너무 지쳐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 보이거나 화를 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다시 떠올리고 곱씹고 의미부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크게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다 보니 상대방이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또 꺼림칙한 거죠. 거절을 하면서도 내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신경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시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부모님에게 받은 좋지 않은 영향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받고 싶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 말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 즉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가치관이나 태도가 지금 성인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가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 누구한테도 의존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혼자가 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은 오로지 상대방이 나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내 부모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기술을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아마도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우리를 아예 방치해서 사랑하지 않고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애석하게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부모님뿐만이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남편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죠. 반대로 남편이 우리에게 애정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술로 잘못 도와주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또한 우리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슬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슬플 수도 있죠.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니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슬픔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내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수용하시게 되면 우리는 남편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이제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굳이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보시면 우리는 이제 성인입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가 힘이 없고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 없이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법의 테두리만 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이든 안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떠난다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형태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까운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요. 굳이 상대방의 기분이나 행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소모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자고 피로감도 덜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된 우리 자신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정서적으로 독립이 된 우리의 모습,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실 것 같나요? 어떤 모습이 더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모습이실 것 같나요?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해 가시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아내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